여러분 한동안 그 난기류가 비행기를 흔들었다면 그 항공업계를 뒤흔든 이슈는 라면이었죠. 나라에서는 라면 주지 말라고 하고 근데 항공사에서는 이코노미석만 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다닥다닥 붙여놓게 만든 주인공이 다름 아닌 항공사였습니다. 오늘의 익스플레인은 바로 이 좁디 좁은 이코노미석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 타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맨날 이렇게 제 자리 찾아가면서 부러운 눈으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쳐다만 보고 그랬어요. 야, 근데 제 자리를 찾으면 이제 이 좁은 데서 몇 시간을 어떻게 앉아서 가나 뭐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게 되죠. 자, 이코노미석이 얼마나 좁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코노미석 좌석 간격이 평균적으로 한 31인치 정도라고 해요. 센티미터로 하면 한 79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폭은 16.5인치예요. 한 42cm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코노미석을 타고 여행을 한다는 건 80cm, 40cm 정도 되는 요 작은 상자 안에 몸을 구겨 넣고 타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요때 이코노미석은 앞뒤로는 35인치, 89cm 정도 좌석 간격이 됐고요. 좌우폭도 18인치, 46cm까지는 확보가 됐어요. 요거 겨우 10cm 차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실 때요, 준중형차, 뭐 아반떼, 뭐 K3 이런 거 있죠. 요런 차랑 중형차, 뭐 소나타 K5 요런 차들의 앞뒤 간격 차이가 한 10c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코노미석이라도 중형차 뒷좌석 정도는 됐는데 이게 지금은 준중형차 뒷좌석이 된 거예요. 자, 거기다가 요즘에는 보시면 그 해외 항공사들 중에서는 그 보잉 777 기종에 가로로 10자리를 집어넣어 버리는 경우도 흔하죠. 원래 보잉 777은 9자리, 그러니까 333 배열로 자리를 넣으라고 만든 비행기인데 사람 더 태우려고 좌석폭 줄여서 우겨 넣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777, 747 이런 대형기 자리가 737 아니면 320 같은 소형기보다 자리가 더 좁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계속 좁아지니까 불만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플라이어스 라이트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항공 소비자들이 야, 우리 권리 좀 찾자 하고 만든 일종의 시민단체 같은 거예요. 미국 법원에 청원을 냅니다. 야, 이코노미석 좌석 계속 좁아지는데 사람은 덩치가 계속 커졌거든? 혹시라도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잘못하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 법적으로 간격 지정 좀 해봐. 이렇게 청원을 냈고 요걸 미국 법원이 받아들여요. 실제로 미국 정부 통계를 보면 1971년보다 2002년에 평균 키는 남자가 0.5인치, 여자는 0.4인치 커졌고 몸무게는 남자는 무려 8kg, 여자는 9kg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연방항공청 FAA에 명령을 합니다. 조사해봐. 그리고 필요하면 기준 만들어. 그래서 FAA에서 바로 조사를 하기를 시작해요. 자, FAA에서 뭘 했냐? 보잉, 에어버스, 엠브라이르 요 세 회사를 부릅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비행기 탈출하는 시뮬레이션 한번 해봐. 요 탈출 시뮬레이션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비행기 탑승 인원이 44명이 넘어가는 비행기는 탈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지상에 내렸을 경우를 가정해서 기내 전체를 이코노미석으로 다 채운 다음에 비상등하고 비상구 안내등만 켜요. 그리고 나서는 비행기에 달린 문 중에 절반만 열어요. 이렇게 했을 때 탑승객, 승무원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90초 안에 다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항공기를 만들고 나서 인증받을 때 하는 시험인데 다시 해요. 하고 나서 FAA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되는데요? 자,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좌석을 28인치, 29인치, 30인치 이렇게 각각 세팅을 하고 탈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90초 안에 다 탈출이 되더라. 그래서 FAA에서 최종 보고서를 만듭니다. 지금의 좌석 간격이 탈출에 지장을 준다는 근거는 찾지를 못했고 좌석 간격을 법적 기준으로 만들 필요성도 찾지 못했다. 쉽게 말하면 항공사 손을 들어준 건데 자, 우리 같은 이제 서민들은 좀 아쉽죠.
자, FAA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승객의 탈출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 요인은 따로 있다. 문 앞에서 빨리빨리 안 뛰어내리고 머뭇머뭇하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실제 상황이 되면 무서워서 잘 못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또 뭐가 있냐면 빨리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머리 위 짐칸에 넣어둔 내 짐 찾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도 탈출 속도를 늦춘다. 요런 분석도 있어요. 최근에 굉장히 모범 사례가 하나 나왔잖아요. 올해 초에 일본에서 일본항공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다른 비행기랑 충돌하면서 폭발했던 그 사고. 비행기가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잖아요. 질서정연하게 다 탈출했다는 거고 내 짐 들고 내린 승객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요게 전원 생존, 전원 탈출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이런 분석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럴 일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짐은 내가 살아있으면 다시 장만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내 목숨만 챙겨서 나오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립니다. 자, 저도 언젠가 한 번은 비즈니스석 타고 여행을 좀 가보고 싶어서 마일리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여기 좀 많이 모아야 되더라고요. 자, 불편하고 좁고 이런 공간을 오랜 시간 동안 타고 가면서 감수해야 하는 여행이긴 하지만 비행기 타고 여행 가시는 순간순간이 매번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익스플레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